라이프톡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당뇨병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야 이 당뇨병을 예방 내지는 치료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당뇨병은 대단히 아주 전신질환입니다. 그리고도 한 번 진단을 받으면 거의 일생을 고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질병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원인은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학자들에 의해서 발표하고 확인을 한 것처럼 그 원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정제한 식품, 가공한 식품이 그 장본인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조상이 당뇨가 있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왜 당뇨가 걸렸을까요? 그분들도 역시 이 정제한 식품과 가공식품으로 그들의 입맛을 다시는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알려지기를 당뇨병 하면은 전분 신진대사에만 문제가 있는 줄로 압니다. 아닙니다. 물론 만성 신진대사 장애로 오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나타나기를 아침에 공복에 혈당치가 정상 이상으로 높을 때에, 그것도 계속 그렇게 될 때에 당뇨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으로서는 지방의 신진대사 장애, 단백질의 신진대사 장애, 이거는 단백질, 지방, 전분 이 세 가지가 다 우리 몸 안에서 신진대사에 여러 가지로 변화가 무서운 합병증을 끌고 오는 참으로 심각한 질병입니다. 오늘 이 당뇨병의 이모저모를 제 마음이 가고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조기 진단을 위해서 가장 신뢰할 만한 검사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이 요당, 소변에 당이 나오면은 그거는 당뇨의 초기입니다. 혈당치를 검사하는 것보다 그게 더 정확하고, 요즘은 또 더 정확한 것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헤모글로빈 A1C라고 우리의 빨간 피톨에 붙어 있는, 코팅되어 있는 그 당의 인덱스를 정해서 6 미만이면 정상이라 하고 6이 넘으면 비정상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한번 이 모퉁이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도대체 우리 몸 안에서 이 당의 생화학적인 변화 딱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글라이코실레이션 하면 뭐냐면요, 글라이코 하면은 당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당이 단백질하고 딱 결합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우리 몸 안에서.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바로 우리 몸의 단백질들의 그 구조, 그 스트럭처죠. 그 구조하고 기능, 그 펑션, 그 구조와 기능을 바꾸어 줍니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몸에 무엇으로 주로 형성되어 있습니까? 단백질. 근데 그 단백질의 구조하고 기능을 바꿔놓습니다.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고 벌써 딱 생각이 가십니까? 질병의 비정상적인 경우가 생기겠죠.
그것이 어디서 주로 예를 들면 우리 혈액 가운데 적혈구에 있는 단백질에서 이 구조하고 기능을 변경하는 것이 생기고요. 우리 혈액에 빨간 피톨이 중요합니까? 아주 중요하죠. 세포에게 산소 공급을 해주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눈 안에서도 렌즈,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 이 렌즈, 여기하고 또 결합이 돼서 무엇을 일으킨다고 생각되십니까? 백내장이죠. 그 다음에 신경은요, 전깃줄처럼 그 안에 실제로 무선 전신을 할 수 있는 신경세포가 있는가 하면 그거를 싸는 마이엘린 쉿이라고 해가지고 이 꼭 전깃줄에 이 껍질 싼 거와 꼭 같습니다. 세 겹으로 전깃줄도 쌓여 있죠. 우리 신경도 그러합니다. 신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뿌리처럼 긴 것도 있고 또 자잔한 것도 있고 몽탁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지만 자관 이렇게 껍질을 싼 여기에서 단백질에 당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조와 기능을 변하니까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여러분 우리 그 말초 신경에 여러 가지 그 염증이 오고 또 그런 그 무릎 밑으로 다발성 신경염이 당뇨의 합병증으로 올 적에는 중추신경인 뇌신경에도 문제가 없고 척추신경에도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화학적으로 어떠한 현상을 요즘 학자들이 발명해내느냐 하면은요, 그 세포 안입니다. 우리에게 그 6 트릴리언, 6 트릴리언이 넘는 그런 그 세포 안에 그 하나하나의 세포는 우주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그 세포 안에 솔비톨이라는 것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솔비톨은 무슨 물질이냐? 하나의 알코올이나 비슷한데 그것도 결정체, 크리스탈라이즈 된 결정체 헥사하이드릭 알코올. 그러니까 알코올 성분이 일종의 솔비톨입니다. non-diabetic, 당뇨가 아닌 사람도 이 솔비톨이 세포 안에서 당의 신진대사에 그 중간 산물로서 생깁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쉽게 그 플럭토즈, 과당에 흡수되면서 세포 안에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뇨 환자에게서는 이게 그렇게 되지 못하고 세포 안에서 축적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어떠한 질병을 가지고 오느냐 하면은요, 많은 질병을 가지고 옵니다. 특히 그 섬세한 우리 눈에 그리고 우리 신경계통에 문제를 많이 가지고 옵니다. 이 솔비톨이라는 바이 프로덕트, 그러니까는 중간 산물입니다. 당의 신진대사가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고 되지 않기 때문에 비정상으로 될 때 그렇게 이런 것이 불순물로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제거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타민 C입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당뇨 환자에게서는 세포 안에 비타민 C의 함량이 항상 결핍증으로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C 결핍증이 어디에 생기느냐 하면 세포 안에 생기고 있습니다. 그거는 혈중에 비타민 C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소화기 계통에서 지금 흡수하려고 하는데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 비타민 세포 안에 비타민 C의 결핍증으로 말미암아 이 무슨 합병증이 주로 오느냐 하면요, 동맥경화증, 그리고 면역이 떨어지면 제일로
여러분과 제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암이죠. 그 다음엔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대해서 약하니까 많은 질병들이 당뇨병에게 오면은 치료가 난하다는 건 여러분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포 안에 비타민 C 결핍증은 왜 오느냐? 이 비타민 C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슐린하고 손을 잡아야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인슐린의 세포와 연결되는 그 길이 막혀 있거나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당의 신진대사도 부진 상태요, 또 인슐린의 저항으로 인하여 세포 안에서 당의 신진대사가 좋지 않아서 에너지를 방출 못하는 이런 여러 것들을 아시죠? 그러면 얼만큼의 비타민 C가 필요한가? 적어도 2000mg, 하루에 2000mg 정도를 비타민 C를 먹으면 이 세포 안에, 그리고 특히 빨간 피톨 안에 비타민 C의 결핍증이 없어지면서 솔비톨이라는 그 당 신진대사에서 생긴 불순물을 배설시켜주는 그런 치료 효과가 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들어서 알죠? 항산화제 중에 하나인 비타민 C를 심장혈관 질환 환자에게도, 당뇨 환자에게도, 여러 환자에게 첫째로 보조식품으로 권하고 있는 것이 비타민 C입니다. 그러나 비타민 C는 우리가 열을 가하지 않은 신선한 야채, 푸른 잎사귀 야채를 하루에 2끼니 정도 아주 실컷 먹고, 그 다음에 또 과실을, 신선한 과실을 많이 잡수시면 약으로, 보조식품으로 먹어야 할 필요성이 없이 이런 모든 필요를 응할 수 있습니다. 당뇨의 합병증이 몇 가지가 주로 있습니까? 대개 그냥 한 5가지로 묶어 놓습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당뇨 치료는 바로 이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혈당치를 조절하기 위하여 결단을 내고 그렇게 생활을 하면 일생 동안 이 합병증을 경험하지 않고 당뇨라는 진단만 가지고 늘 생활에 조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마는, 첫째로 동맥경화증을 수반하는 것이 첫째로 무서운 당뇨의 합병증입니다. 동맥경화증이 오니까 자연히 심장마비 혹은 뇌경색증 혹은 중풍 혹은 여러 가지 신장의 문제, 이런 것이 다 동맥경화증으로 인해서 오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당뇨의 진단을 받았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예방치료에 임하시면 성공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번호는 다발성 신경염입니다. 무릎 밑으로 신경이 항상 자기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감각이 떨어지고 항상 시리고 저리고 둔탁하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무릎 밑으로 다발성 신경염이 온다 하면은 중추신경에도 문제가 점진적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 뒤에 망막에 병변이 오는데, 특히 그 나이가 드시면서 오는 그 망막 macular degeneration, 그러니까 망막에 홍반이 있는데 그 홍반의 퇴행성 질환은 급기야 legal blindness, 그러니까 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질병이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콩팥, 신장에 오면은, 이 신장에 오는 것은 이 생명의 장기에 오는 것으로서 노폐물을 다 배설 못 시키고 하기 때문에 참 급기야 자기의 주어진 모든 수명을 누릴 수 없는 그런 경지로 이끌고 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들었죠? 엄지발가락에 뭐 염증이 조금 왔다. 뭐 해가지고 뭐 조금씩 치료하다가 결국은 뭐 한 매도 뼈를 잘랐다. 뭐 그 다음에는 그것이 문제가 돼서 괴사, 예, 이 발에 괴사가 오는 이런 것들이 합병증입니다. 그런데 제가 유치파인에 있는 닥터 에가타 스레시의 당뇨에 관한 책을 쭉 보다가 그분이 자기 그 요양원을 방문해 온 환자 중에 한 분이 이 다발성 신경염으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메이오 이노시톨이라는 것은 하나의 중성 광물질입니다. 이거는 주로 무슨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느냐면 근육의 당이라 그런 말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음식에 있는 중성 광물질이냐 하면은요, 땅콩, 그 다음에 캔탈록, 참외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자몽, 그레이프루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트러스 프루 하면 레몬, 라임, 뭐 오렌지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통, 전곡, 그 다음에 콩 종류들, 그 다음에 미래, 눈 이런 것에 그 다음에 모든 견과류 종류의 이 메이오 이노시톨이 이 중성 광물질이 많기 때문에 물론 당뇨 환자는 무슨 일인지 이거를 많이 배설하고 커피나 또 콜라나 티 종류나 초콜릿 같은 거를 먹는 사람은 이 중성 광물질이 몸에서 많이 배설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양만큼 몸에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당뇨의 음식물 개혁을 하시면은 이 다발성 신경염을 치료하는 마이오 이노시톨이라는 중성 광물질은 결핍증이 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들어서 아시죠? 당뇨의 진단을 받았다 하면 그때부터 첫 번에 권해야 하는 것이 중성 광물질의 크로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크로미움은 부족하면 당뇨도 오고 부족하면 저혈당증도 옵니다. 그러니까는 당뇨 환자에게도 권하고 저혈당 환자에게도 권합니다. 그러는가 하면은요, 이 당뇨 환자에게는 이것이 잘 배설이 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부족증, 크로미움 결핍증에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양을 크로미움 피코리네이트라는 것으로 잡수실 수도 있고 또 음식물 가운데도 이 크로미움은 어디 있느냐 하면요. 신선한 과실, 그 다음에 신선한 야채, 그 다음에 전곡, 그 다음에 몰라세스라는 거기에 이 크로미움은 잔뜩 있기 때문에 음식물만 개혁을 하셔도 충분히 부족증이 오지 않고 이거는 인슐린과 협력해서 세포 안에서 당의 신진대사가 효율적으로 에너지, ATP라는 그 에너지, 힘을 방출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뇨병의 치료를 말하면서 항산화제, 그 다음에 파이토뉴트리언트, 이거는 영양제도 아니고 하나의 케미칼 성분이며 그러나 이것이 치료제이기 때문에 이 성분을 놓고 지금 수천 가지가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꼭 식물성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선한 과실, 신선한 야채, 전곡, 그 다음에 뭐 이런 데에 주로 이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씨앗이나 견과류에 이런 데 많이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여러분이 알으셔야 할 것은 이 파이토 메디슨 정말 식물성에만 있고 동물성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름을 똑같이 뭐 파이토 케미컬 혹은 파이토 메디슨 혹은 파이토 뉴트리언트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파이토 메디슨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이 파이토 메디슨하고 항산화제인 안타이옥시단트는 당뇨 환자를 치료하는 식이요법에는 이 음식에도 저 음식에도 모두가 다 들어있는데 충분히 여러분이
생활 습관을 바꾸시고 식이요법을 하시면서 이 혀끝의 감각과 맛을 바꾸셔서 신선하고 단순한 이 음식을 잡수신다면 부족할 염려가 없죠. 그 다음에 당뇨를 얘기하면서 B 컴플렉스를 얘기할 수 없죠. B 컴플렉스 하면 B1, B2, B3, B6, 그 다음에 B12, 나야신, 아마이드, 폴레이트 이런 것들이 다 B 컴플렉스의 파바까지 여기에 다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모든 과일과 야채에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항산화제 프로 바이타민 A인 캐로티노이드라든가 그 다음에 캐로틴이라든가 그 다음 비타민 C, 비타민 E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과실로서는 대표적인 것이 복숭아, 양배추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 세 가지가 같이 있는 건 동맥경화증을 치료하며 또 예방하는 그런 성분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징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참 잘 아시죠. 인슐린의 신진대사에 징크 없이는 당을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바이타민 E, E는 아주 강력한 아주 파워풀한 항산화제입니다. 이것이 당뇨의 합병증을 예방 처리해 주기 때문에 정말 이 질이 좋은 바이타민 E, 그것도 내추럴한 음식 가운데 있는 것을 챙겨서 잡수셔야 합니다. 뿐인가요? 플레보노이드. 여러분 비타민 C 하면 플레보노이드가 을에 나오죠. 이 플레보노이드는요. 어떤 작용을 하느냐 하면은요. 우리 세포나 조직에 아까 말씀드린 그 솔비트 알코올 성분인 그것이 세포 안에 축적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아까 비타민 C가 세포 내에 비타민 C의 결핍증이 없으면은 이 솔비트를 배설시키기 때문에 눈에 오는 합병증, 신경에 오는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레보노이드는 바로 우리의 면역을 증진시켜주며 바로 이런 그 콜레스테롤도 낮춰주고요. 혈당은 낮춰주고 이런 것이 주로 어디에 이 플레보노이드가 많이 있느냐 하면은요. 모든 시트러스 프루트에 다 많이 있습니다. 시트러스 프루트 하면 여러분 벌써 아십니다. 레몬, 라임, 오렌지, 자몽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신선한 야채나 일반 모든 과실에 많이 있는 것이 시트러스 프루트이지 어디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높은 양으로 엑스트랙트 축출물을 만든 것은 약초 중에 빌베리나 그레이프시드에서 나오는 항산화제 거기에 바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마늘과 양파 스윗 아니언이죠. 맵지 않은 거 이런 것 때는 당을 낮춰주는 그런 그 파이터 메디슨이 여기에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면역을 증진시켜주며 콜레스테롤을 낮춰줘서 정말 당의 합병증을 예방해 줍니다. 당뇨 치료에 이모저모를 조금씩 이렇게 들추어 볼 때에도 운동은 당뇨가 생기기 전에도 필요하고 당뇨의 진단을 받은 후에도 필요하고 정말 운동은 당뇨 환자에게 참 좋은 예방 치료제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선 인슐린의 그 예민성을 해주기 때문에 세포가 이 인슐린의 반응을 받아서 당을 받아들이도록 문을 열어주는 그런 작용이 생기는 것이 운동입니다. 그러면 운동은 또 하나의 천연 인슐린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우리의 췌장에서 베타 셀에서 분비되는
진짜 인슐린 말고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운동이 인슐린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섬유질을 많이 잡수시면, 음식을 잡수신 후에 당이 금방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혈당이 쭉 올라가지 않고 점진적으로 필요한 것만큼 공급이 되면서 간이 그거를 활성화시켜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식후 2시간에 혈당이 쭉 올라가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합병증을 예방해 주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높여주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춰주며 또 중성지방을 낮춰주고, 이런 작용이 바로 이 운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시면은요, 이 중성 광물질이 세포 안에서, 조직 안에서 그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성 광물질은 인슐린하고 연결이 되어야지만 그것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인슐린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푸른 채소는 몇 가지, 2-3가지의 짙은 색의 야채를 생으로 잡수시는 게 좋고,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드레싱 없이, 염분 없이 그대로 잡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혀를 훈련시키고, 또 씨앗이나 넛 종류를 한번 물에다 불려서 우리 효소 저주물질은 제거한 다음에 곱게 갈아서 드레싱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비벼서 잡수셔도 좋고요. 과일을 우리가 당이 떨어질 때에, 당뇨 환자는 당이 떨어지는 경우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과일 주스를 잡수시면은, 과일 주스는 정제식품입니다. 섬유질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고요. 껍질이나 씨앗까지 통째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과실을 선택함이 좋으시고요. 과일을 먹어서 당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은 한 1개월 내지 3개월을 과일을 일절 잡수시지 않으시면은 다시 그것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당뇨는 예방 치료될 수 있는 병입니다. 콩 종류와 전곡을 해서 잡곡밥을 잡수시며, 신선한 야채, 열을 가하지 않고, 어떤 야채는 가볍게 스팀을 해서 영양분, 치료제는 파괴가 되지 않도록 처리해서 잡수시고, 반드시 현미밥이라 할지라도 꼭 콩 종류를 섞어서 잡수시는 게 좋고, 마른 콩 중에서는 검정 서리태 콩이 가장 소화 흡수율이 높습니다. 기름으로서는 절대로 정제한 모든 식용유 기름까지도 다 1년 내지 2-3년을 안 잡수시면은 모든 세포에 막힌 것과 인슐린을 분비하는 이 췌장의 모든 막힌 데를 다 풀어주는 것이 임상 경험에서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씨앗이나 견과류, 정제하지 않은 지방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이토 메디슨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상하게 해서 이 식물성의 모든 이미 처방전 없이 치료제가 다 거기에 있고, 많이 먹어서 부작용 나는 법도 없는 것이 이런 우리의 먹거리에 다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모두 밝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